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이제부터 사회문화 2학기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132쪽을 한번 펴봅시다. 132쪽 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사진이 보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냇가가 하나 흐르고 한편으로는 부자들이 고층 빌딩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듯한 판잣집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사진이 우리나라 사진인지 어느 동네 사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시의 가장 부촌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치동과 개포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솟아있는 이 건물이 뭐냐면요, 대치동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타워팰리스라는 곳입니다. 여긴 집 한 채가 50억이 넘는데요. 부자들이 굉장히 보안도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타워팰리스의 그 바로 옆 동네가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판잣촌입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구룡마을은 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이런 불평등 현상,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들, 그리고 그러한 사회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사회불평등의 개념,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사회불평등은 어떤 사회의 개인들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등하지 못한 게 사회불평등이에요. 그러한 사회불평등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러한 무한한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음반 앨범을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이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인간의 욕구죠. 하지만 시장에 풀려있는 그 여자친구 그룹의 앨범은 5만 장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5만 명만 그 앨범을 소비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4,995만 명은 그 앨범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앨범을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앨범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 앨범을 그 앨범을 누리게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앨범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이게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벌어진다. 분배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세상 돋보기를 보면 건강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건강검진 받고 뭔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플래 치면 굉장히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으니까 오래 살아요. 반면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유 아파도 좀 참지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뭔가 몸이 아픈데도 계속 그 병원에 가지 않고 꾹꾹 참다 보면 더 큰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죠. 정말 몸이 아프면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가난이 더 심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한 사회 불평등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은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문화적 불평등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쉽게 설명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양질의 주거, 건강관리, 의료 등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불평등은 뭐냐면요. 정치에서 중요한 개념은 권력입니다. 권력.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라는 것은요.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자원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바로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희소한 자원을 국민들에게 또는 뭐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권력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직업 집단,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행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직업 집단 간에는 정치적 불평등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신, 명예, 신뢰 등 사회문화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 격차를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예, 이를테면 여기서 예시로 지금 소방관, 간호사 등은 소득 수준은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이나 간호사나 환경미화원들은 굉장히 봉급이 급여 수준이 낮아요. 즉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직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 신뢰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위신, 명예,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이론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되고 다음 강의를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